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부터 가겠습니다. 자,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에 남한테 지급해야 할 채무, 빚을 말합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네요. 이제 자산편 다 끝났죠. 부채는 이제 정반대니까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네요. 자, 첫 번째가 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할 채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매입 채무입니다. 이제부터 부채죠. 부채는 이제 자산 쪽에 반대일 거니까 하면서 하나씩 정리하고 갈게요. 자산하고. 자산에서 이거 배우신 적 있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반대가 매입 채무예요. 그때 이제 생소하게 들었을 때는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걸 들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정리할게요. 그때 간혹 이쪽 이름을 들었었죠. 자, 매출채권에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죠. 매출채권의 뜻이 뭐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받으러움이라고 있죠. 어음상의 권리. 이 두 개를 묶어서 외부에는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 배우셨잖아요. 반대로 매입채무야.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예요. 이 사람의 일반적인 상거래는 뭐였어요? 상품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 제품 파는 사람이면 제품. 이 사람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사오는 거,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제품을 사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재료를 사오는 거. 그 반대. 여기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하나.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반대가 시급어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생길 때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 이랬지만 얘들은 이제 생기면 오른쪽, 없어지면 왼쪽. 이렇게 부채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이제 사오는 거니까 늘 항상 생기는 거. 경상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래로 상품을 사오는 사람은 상품 사오는 거래. 제조업이라면 원재료 사오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일 것이다. 그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때 이거 말씀드렸죠. 어음 받았다고 무조건 받으러면 아니라니까. 여기 아닐 때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우겠죠. 아닌, 상거래가 아닌 때 미수금, 아닐 때 미지급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갈게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즉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줘야 할 빚입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겠죠. 차례 볼게요. 자, 창제상회로부터 원재료를 사옵니다. 원재료 재고자산이죠. 원재료 적습니다. 얼마 주고 사왔냐면 20만 원 주고 사왔네요. 돈 줍니다.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줬어요. 자기합수표가 나가죠. 통화대형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줍니다. 자, 이게 뭔 거래냐? 상거래잖아.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부채 10만 원. 외상 매입금.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창제상, 수철상회로부터 원재료를 25만 원을 사옵니다. 원재료 25만 원어치 사왔네요. 돈 줘야 되겠죠? 15만 원은 당좌수표를 줘요. 내가 지금 사오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요.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거래죠. 뭐라고 해야 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만 원. 이렇게 됐죠? 반대 사람 볼게요. 요때 여기서 배웠던 얘기 똑같아. 이 상대방 입장 볼게요. 자, 창제상회로부터 사온 거잖아요. 창제상회 입장에서는 이제 원재료를 판 사람이겠지만 나는 원재료겠지만 이 사람은 이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상품이라고 볼게요. 나는 팔았다. 상품 매출. 사가 내가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는 이제 제조업자면 원재료일 거고 그냥 사다가 파는 사람이면 상품일 거고 얼마에 팔았어요? 20만 원에 팔았죠.
그리고 돈 받았는데 뭘 받았대요? 자기압수표 받았대. 뭐라고 해야 돼? 나도 현금이지. 자기압수표는 현금 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대요. 자, 이거를 상거래잖아. 그때 쓰는 이름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미 배우셨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반대. 자, 두 번째 사례,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와요. 이제 내가 수철상해야. 나 원재료를 파는 사람인데 쟤는 원재료지만 나는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할게요. 25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는데 제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줘요. 상대방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내가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나는 뭐야? 집어넣자마자 돈 나오는 거잖아.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러니까 나는 현금인 거야 이게. 응? 현금 15만 원. 발행한 얘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니까 당좌예금을 줄이지만 나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거래잖아. 외상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여기 자기합수표는 얘도 현금이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얘도 현금이고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볼게요. 지급어음의 반대가 뭐였겠어요? 받으러음이었겠지. 자, 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예요. 빚. 어음상의 의무.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을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반대 사람은 받으러음이라고 했겠죠. 사례 볼게요.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 40만 원을 사옵니다. 자, 원재료 사왔네요. 원재료 40만 원 사왔고요. 돈 줍니다. 10만 원은 현금 줬네요.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원재료 사오는 행위 자체가 상거래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때 쓰는 이름이 이제 지급어음인 거예요. 지급어음. 만기 보셔야 되겠죠. 만기 1년 이내. 만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냥 다 단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급어음 생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제상해의 외상매입금 10만 원에 대해서 한국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생길 때 이렇게 오른쪽에 생기잖아요. 이걸 지금 갚겠다는 거잖아.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갚아요. 외상매입금 없앨게요. 외상매입금. (10만 원이) 있나 봐요. 이걸 갚습니다. 없애버렸죠. 자, 그런데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해요.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그럼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한다는 얘기는 이 거래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버티고 있는 거야? 받으러음이라는 걸 내가 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걸 배세양도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받으러음을 배세양도한대요. 그 받으러음을 빼. 10만 원. 이게 지금 배에서 양도하는 거죠. 뭘 갖고 있다가. 우리 어음편에서 배우셨잖아. 받으러음에서. 추시 미인 배에서 할 수도 있고 배에서 양도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배에서 양도하고 있네요. 이때 거래처는 이제 여기 잡아놨던 거래처를 빼시는 거겠죠. 이해됐죠? 창제상해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여기 거래처는 창제인데 예? 받으름은 한국상사로부터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이라고 걸려있는 거를 걸어서 여기다가 한국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창제상해로부터 원재료 40만 원을 매입해 옵니다. 자, 원재료라고 쓸게요. 원재료 40만 원 사왔네요. 돈 줍니다. 대금은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지. 내가 어음 직접 발행했네요. 40만 원. 네 번째, 창제상해에 발행한 약속어음 40만 원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이게 지급어음 이렇게 잡혔는데 만기가 돼서 통장에 빠져나갔냐니까 이거 이렇게 빼면 되잖아. 지급어음 40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대요.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반대 사람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 사람. 수철상해로부터 원재료를 사왔대잖아요. 원재료는 수철상해가 판다 치고
수철상에는 그걸 상품이라고 보고 상품 매출 얼마 팔았어요? 40만 원 팔았죠? 그런데 돈 뭐 받았냐면 현금 받았다. 현금으로 1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제가 발행한 어음 받았죠? 뭐야? 상거래잖아. 받으러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음상의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외상 매입금을 내가 갚는데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받는데 뭐로 받냐면 얘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일 텐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넘겨 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받을 어음인 거예요. 제가 직접 발행한 것만 받을 어음이 아니라 그럼 이게 지급 어음이겠죠? 말도 안 되죠. 누가 발행했건 어음상의 권리가 똑같이 생긴 거니까 직접 자기가 발행한 거 받을 어음이라니까.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거 이것도 받을 어음이라니까. 예? 세 번째 거 볼게요. 원재료를 매입해왔죠. 원재료 사왔네요. 나는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볼게요. 상품을 팔았다. 40만 원. 얘가 직접 발행한 어음 받은 거죠. 받을 어음 상거래니까. 네 번째 거 약속은 만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받을 어음이 됐는데 만기가 돼서 추심 위임 배서의 상황이네요. 돈 돌아와. 보통예금 통장에 40만 원 들어왔네요. 그죠? 받을 어음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급어음의 상대방 얘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단기 차입금부터 볼게요. 단기 차입금은 반대가 뭐겠어요? 빌려준 사람 단기 대여금이겠죠? 오케이. 단기 대여금 이건 자산. 이거 반대가 단기 차입금 부채 오른쪽에. 자, 기업이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말합니다. 당좌 차월액은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사례 먼저 볼게요. 단기간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제상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한 달간 차입해 옵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볼게요. 현금 들어왔죠. 현금 50만 원 들어왔고 뭐라고? 한 달간 빌리잖아. 단기 차입금 부채 오른쪽에 생기네요. 차입금 50만 원 이렇게 부채가 생기고 자, 한 달 있다가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같이 갚습니다. 그 단기 차입금 생겼던 거 없으면 되잖아요. 단기 차입금 50만 원 없애고 돈이 이자랑 같이 나가. 현금으로 더 나가죠. 당연하겠지. 돈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지. 53만 원.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이자 비용 3만 원 이렇게 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빌려준 사람 볼게요. 이 사람 돈 빌려줬잖아요. 현금 50만 원 나가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단기 대여금 50만 원 자산 생기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거죠. 현금을 53만 원 받는 거지. 현금 53만 원. 그리고 잡혀있던 단기 대여금 빼고 50만 원 빼고 나머지 요거 더 받는 거 이자 수익 이렇게. 아마 단기 대여금에 가면 똑같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사례 똑같아. 반대 입장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차월을 볼게요. 당좌 차월은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은행과 무슨 거래를 해요? 당좌 거래를 개설하죠. 당좌 거래를 개설하면 뭐 개설 보증금을 넣어놓고 내가 일단 돈을 내요. 현금으로 1,000원 정도. 그런데 나는 이제 당좌 예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1,000원. 그리고 이제 수표를 받아가지고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하면 이 돈이 빠질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당좌 수표를
계약을 이게 원래 당좌 수표는 자기 돈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직불카드에 내 돈 있는 것만 빼다 쓸 수도 있고 부족하면 집어넣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내려가면 은행이 어느 정도 지불해주고 내가 이자를 내서 갚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즉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아요. 당좌 차월을 마이너스 1000까지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그러려면 이제 은행에다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당좌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이렇게 현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을 하면 수표의 소지인이 저 상대방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수표를 줬으니까 이걸 딱 집어넣으면 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생기지 않은 무이자 예금인데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요거를 넘쳐서 발행하면 이제 부도 수표가 되니까 잘못되면 쇠고랑을 차야 돼요. 그러나 은행에 이제 저당을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당좌 예금 잔액을 잘 몰라가지고 넘치게 끊어버리면 잡혀갈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0까지는 일단 은행에서 지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그때는 내가 갚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한도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고 당좌 차월이라고 해. 그 얘기 봅시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상품을 사와요. 상품을 사오고 1,600원어치 사오고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버리면 이거 없으면 부도 나는데 잔액이 없으니까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잖아. 근데 이제 당좌 예금 다 빼요. 당좌 예금의 잔액은 1000밖에 없는데 600을 더 끼냈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이름이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얘기고 600원이고 요거는 부채예요. 부채고 돈 빌린 거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큰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고 요 속에 보면 저기 방금처럼 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당좌 차월하고 그냥 일반적인 단기 차입금이 두 개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보고되니까 만약에 이걸 출제를 하면 구체적인 이름은 당좌 차월이잖아요. 이 이름을 쓰면 되겠고. 근데 이게 외부에 보고될 때 단기 차입금이잖아. 이 이름을 써도 되겠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출제됐을 때는 이 이름이 지워지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단기 차입금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출제를 한다면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이름을 쓰면 돼요. 혹시 그걸 지웠다고? 그러면 이 이름을 써야 된다. 합쳐진 이름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부채인데 차입금하고 똑같아요. 은행에 돈 빌려준 거니까. 이자 이제 내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매출을 해. 매출을 한 1,000원 정도 하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 집어넣으면 일단 이 당좌 차월을 먼저 제거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제거시키듯이 당좌 차월을 먼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당좌 예금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실무상. 당좌. 이게 되셨죠? 그때 쓰는 이름이 당좌 차월이다. 라는 것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외부에 보고될 때는 단기 대여금에 뭉쳐서 나간다. 그 시험에서 구체적인 이름 제시되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이게 이름이 안 보이면 요 이름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볼게요. 저번에 당좌자산에서 배운 게 이제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의 반대가 미지급금이야. 미수금이 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응?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거. 이게 뭐겠니?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인 거야. 그러니까 뭐 상품 파는 사람이 쓰던 차를 내다 팔거나, 예? 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급이니까 그걸 사오고 뭐 비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길이 도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빼고 미지급 비용은 이제 뒤에 결산해서 볼게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사와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사오는 건 상거래지만 영업활동에 쓰려고 차를 사온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대금을 아직 못 줬어. 그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회사의 업무용의 승용차를 현대자동차에서 10개월 할부로 사옵니다. 차 사왔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얼마짜리냐? 600만 원짜리입니다. 자, 돈 주는 현금인데 할부로 사요. 할부는 외상인데 돈을 띄엄띄엄 나눠서 내는 거죠. 예? 상거래 아니잖아 이거. 차 사오는 거는.
미지급금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부금이 나가요. 저 차를 샀을 때 이렇게 해놨잖아, 할부로. 그러면 미지급금 할부금 60만 원 나가네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됩니다. 보통예금 60만 원 이렇게 해서 10번을 처리하시면 없어지겠죠. 상대방 입장 보겠습니다. 차 파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는 이 차를 파는 자체가 영업활동이잖아. 만들어서 팔지. 그럼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제품 매출 600만 원. 그 돈 나중에 받죠. 근데 이 사람은 상거래잖아,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겠지. 외상 매출금 600만 원. 할부금이 들어온다. 보통예금 통장에 60만 원씩. 그러면 외상 매출금 상거래였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없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지급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